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회 해체 이론이 범죄 문제를 마치 해결할 것처럼 에, 국민적인 비등한 지지를 받고 실제로 이제 뭐 시카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주에서 이제 채택해서 실행도 이제 실행을 해보고 이런 이제 상당한 어떤 영향력 있는 이론이 됐습니다. 자, 범죄 이론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법칙이 되지만 그것도 어느 하나의 주장일 뿐이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어떤 타당한 연구 결과물이라고 인정될 때는 인정을 받는 이론으로서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 해체 이론을 비판한 사람이 나타났어. 누가? 로빈슨. 빈손이 아니? 빈손으로 만들어버렸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태학적 오류를 지적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인간 생태학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범죄 원인은 누구야? 개인이 하잖아. 그러면 범죄를 누가 하느냐? 개인이 한다. 그 원인을 찾고자 해놓고 뭘 갖고 설명을 했어? 생태학 갖고 집단 가지고 설명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개인적 상관관계에 사용하는 변수는 사람의 키나 수입, 그 사람의 키나 수입, 눈의 색이나 인종과 같이 기술적인 속성을 가진 변수이지 평균이나 백분율과 같은 기술 통계적 상수가 아니다. 반면에 생태학적 상관관계에 사용되는 변수는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집단 또는 복수의 사람들의 특성을 기술한 것이다. 생태학이라고 본 것은 전체를 놓고 본 거잖아요. 응?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개인만을 놓고 본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변에 쌓여 있는 환경을 봤단 말이죠. 이 환경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물리적 환경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상호 작용을 한다고 봤단 말이죠. 생태학적 관점은. 그러니까 이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대상은 누구냐? 집단이고 복수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너네들이 지금 사회 해체론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설명했어. 그런데 뭐예요? 개인의 상관관계는 사람의 키나 수입, 눈의 색이나 인종과 같이 기술적인 속성을 가진 변수이지, 이 기술적인 속성이다 이 말은 기술적인 속성이란 말은 이게 서술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값이나 백분율과 같은 기술 통계적 상수가 아니다. 통계학적 관점의 상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하고 관계없는 문제를 환경적 생태학으로 풀려고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건 뭐 깊숙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더라도 비판론자다 로빈선. 자, 쇼앤 맥케일입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왜 얘가 범죄를 했지?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뭐예요? 개인적 상관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생태학적 상관관계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잘못됐지 않냐 이런 얘기야. 아니 말은 얘들이 누가 범죄를 하지라고 해놓고 결국은 풀어서 해석하는 것은 생태학으로 설명했다. 그러니 이것이 이 이론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꾼만은 사회학자들이 생태학적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통해 로빈슨의 비판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쨌거나 그동안 우리가 사회 해체 이론이 그렇게 곽광받고 마치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이것은 뭔가 주장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이 뭐예요? 로빈슨과 꾼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또 사회 해체 이론을 재평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야, 우리가 연구해 봤더니 사회 해체론 맞는데? 너네들 왜 그래? 이것이 이제 어떤 이론의 형성 과정과 어떤 부활과 쇠퇴 과정을 겪는 겁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 연구 방식이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연구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카사다와 제노위츠가 체계 이론을 가져옵니다. 체계 이론. 체계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거주 기간을 중요성. 자, 지역사회의 사회적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를 향한 태도와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으로 거주 기간을 뽑았다.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 얘기야. 그런데 길면 길수록 어때요? 그 공동체를 향한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야. 왜? 알게 되니까. 사실상 전통 사회화되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래서 도시화, 밀도 및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거주 기간은 개인들의 우정, 공동체 의식, 지역 이슈 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정적인 관계라서 플러스적 관계를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정도 쌓이고 공동체의 의식도 생기고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참여도 하고 그렇게 되더란 얘기야. 잠깐 동안 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렇게 영향을 미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주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체계 모델. 이 사람 지금 체계 모델을 얘기한 거예요. 자, 체계 모델, 체계 이론이, 체계 모델은 도시와 농촌 간의 생태학적 단순 비교가 아니라 사회학의 일반적 접근을 채택한다 그랬어. 자,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 주제 중 체계 모델이 주목한 것은 사회적 응집이다. 사회적 응집이다. 이는 미시적 수준의 개인뿐만 아니라 거시적 수준의 공동체가 구성하는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발견된다 그랬어요. 이 체계 이론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이 체계가 있고 이 체계가 있어. 자, 여기를 뭐요? 도시 체계, 농촌 체계로 한번 볼까요? 농촌 체계는 뭐 응집력이 있잖아요. 도시 체계는 뭐야? 약해. 그러나 이것이 상호 주고받는 영향을 미쳐. 자, 봐요. 그런데 자, 체계 모델은 도시와 농촌 간의 생태학적 단순 비교가 아니다는 거야. 단순 비교가 아니라 사회학의 일반적 접근을 채택했다 이 말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이 자, 농촌은 당연히 응집력도 있고 사회 통제력도 있고 한다고 봤어.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도시화되면서 다 깨졌다고 봤는데 그 깨진 것이 무조건 깨지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응집력이 생기더라는 얘기야. 응? 그 응집력,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연결망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체계 모델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카사다와 제노비츠는 체계 이론으로서 공동체 애착 모델을 설명합니다. 같은 말이야 이게. 공동체 애착.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참여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고 내가 이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것들이 사회 해체 이론에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다만 체계 이론은 거주지 안정성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는 점에서 거주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얘기야. 쇼한 맥케이의 이론과 유사하지만 빈곤과 민족 이질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람들은 빈곤하고 가난하고 또 색다른 사람들이 온 것에 이질성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또 하나는 콘하우저에 의해서 쇼앤 맥케이의 주장을 사회 해체적 관점과 하위 문화적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이제 해석을 해요. 야, 내가 보니까 콘하우저 내가 보니까 쇼앤 맥케이가 틀린 것이 아니더라. 그 사람들은 사회 해체를 문화적 관점하고 문화 전달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설명을 했는데 분리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러니까 의미 있더란 얘기야. 자, 사회 해체적 관점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동네 또는 근린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동네 또는 근린은 뭐야? 이웃을 말해. 이웃. 네이버후드예요. 그 이유는 근린에서의 주민관계 또는 및 제도적 기능이 붕괴되면 효과적인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 해체적 관점에서 청소년 비행은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더란 얘기야. 그런데 하위 문화적 관점을 보면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가 세월이 흐르면서 주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와 규범에 반영되어 전승되더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 사람이 콘하우저요. 비판적 관점에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자, 쇼앤 맥케이는 두 가지 관점 중에 하위 문화적 관점을 더 중시했고
하위 문화가 형성돼 가지고 그것이 범죄에 전달이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비행 하위 문화가 청소년 비행을 더 설명한다고 보았다. 하위 문화가 비행을 더 설명하기 좋아. 이러한 주장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어요. 아니,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지역사회의 사회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 해체가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하위 문화가 형성된다고 본 거야. 응? 그래서 이론적 차원에서 보면 비행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 해체이지 비행 하위 문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 해체적 관점과 하위 문화적 관점으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해.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론가들의 말장난하고 비슷해.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범죄학을 시험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렵게 내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가볍게 나왔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사회 해체 이론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아까 봤잖아. 사회 해체 이론이, 야, 지역 사회가 붕괴돼 가지고 아노미 상태가 발생하고, 아노미 상태에서 범죄 일탈이 발생하고, 일탈이 그 지역에서 문화로 자리 잡고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지? 하는 발전 이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환경범죄학입니다. 자, 주택이나 건물, 지역 등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 예방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환경범죄학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콜만은 사회 자본이라고 봐요. 사회 자본. 자, 우리는 경제 자본할 때 물질적 자본을 주로 얘기하지 사회의 어떤 연대성이라든가 응집성이라든가 이것을 자본이라고 얘기 안 쳐. 근데 이것을 사회 자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시카고 학파의 주요 관심인 사회 조직, 사회 해체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과 연결을 해서, 즉 사회학적 기능주의와 경제학적 합리주의를 결합한 개념이다. 사회의 연대감도 이것도 사회 자본이더란 얘기야. 자, 윌슨과 켈링의 깨어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자, 사회가 통제됐다, 해체됐다. 이걸 뭘 의미한다? 관심이 없다는 거야. 너무 막 방치됐다 이런 얘기야. 주인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이제 윌슨과 켈링이 이런 이론을 이제 발표를 해요. 공공의 안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사소한 생활 환경이 중요하더라. 자, 그래서 지역 환경의 퇴락이다니, 뭐 집이 비워지고 차는 널브러져 있고 쓰레기는 여기저기 방치되고 있고 아이들이 뭐 낙서한 곳은 여기저기 많고 이런 것을 말해요. 지역사회 환경의 퇴락이 범죄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적 퇴락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색칠하기, 뭐 그림 그리기, 뭐 청소 함께 하기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은 뭐냐면 깨진 유리창이 있는 집을 방치해 놓으면 또는 자동차를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범죄적 온상으로 범죄가 큰 그 사소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범죄의 온상이 되더란 얘기야. 그러니 이 작은 어떤 일탈들을 초기에 잘 막자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이제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받아들여서 한때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이런 운동을 펼치죠. 미국이 뭐 대단히 그 선진화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뉴욕 지하철이나 이런 걸 타보면요, 아, 냄새가 많고 별로 쾌적함이 없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안전한 도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줄리아니 시장이 바로 이제 이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을 근거로 해서 뭘 했다? 환경 범죄학적 관점에서 작은 형태의 일탈도 크게 보고 이걸 좀 대응하자라는 운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이야. 집합 효율성. 자, 쌈손입니다. 자, 시카고 학파의 사회 해체 이론을 현대 도시에 맞게 개선 발전시켰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구조 문화와 범죄 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범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하다. 아니, 우리 시민들끼리 서로 만나서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얘기야. 그 말이 뭐예요? 집합 효율성 이론입니다. 집합하니까
함께 하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더라는 얘기야. 그 이론을 샘슨이 합니다. 데릴라와 삼손 기억하시죠? 샘슨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주로 얘기할 때 경찰이나 공식적 사회 통제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식적 사회 통제 기관, 경찰이 개입을 잘 하면 범죄 예방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조금 간과했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시민들한테만 다 너네들 일이니까 너네들끼리 모여서 구성원간의 유대를 강화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최근에는 우리 이제 범죄학에서 이제 이 환경 범죄학에 눈을 떠가지고요, 예방 정책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자원 경찰대라든가, 또 자원 봉사대, 뭐 지역에서 뭐 그런 거 많이, 또 자원 뭡니까, 지역의 동자치위원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경 범죄학적 관점에서의 집합 효율성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해체 이론은 상당히 길고 좀 복잡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정리해 놓으세요. 시험 문제에 빠짐없이 출제가 됩니다.